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달에는 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바쁘게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일본에 이어서 오늘은 독일로 떠나죠. 독일과 제주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네, 최근 2년 동안은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다 할 왕래는 없었지만, 사실 제주와 독일은 꽤 왕래가 잦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독일 로렐라이시에서 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대평 어촌계 해녀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이 두 곳의 인연을 맺게 해주었는데요. 이 관악제를 통해서 독일의 재즈 밴드인 피닉스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대평리 해녀들이 당시 협연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대평리 해녀들이 독일로 날아간 겁니다. 이 공연장이 독일 로렐라이시의 무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막스성에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대평리 어촌계 해녀들은 해녀 출가의 노래와 멜 후리는 노래 등을 불러서 당시 현지 관광객들에게 아주 큰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2019년 11월에는요,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에 제주 해녀상을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제주 도라르방도 이 로렐라이시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보다 훨씬 전인 그 2009년에는요, 이 제주의 돌하르방이 바로 로렐라이시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시와 로렐라이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걸 축하하는 의미였다고 해요. 또 이듬해에는 제주 어영공원에 로렐라이 요정상이 세워져서 지금도 우리 그 어영공원에 가면 이 요정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이 독일과의 인연이 앞으로 조금 더 더욱더 이제 건강하게 자리를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책 여행을 독일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네, 제주의 해녀상 도라르방 독일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갑자기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독일하면 보통 1, 2차 세계대전, 또 베를린 장벽 같은 전쟁과 분단, 통일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는 나라인데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 그렇긴 합니다. 독일 하면 사실 이 세계 여러 나라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힌 그 패전국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독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그들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 분단된 국가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 통일을 이뤄내고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국내 총생산으로 무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체계가 서로 달라서 통일된 독일이 아주 큰 혼란을 겪을 거라는 그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꽤 컸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를 불시에 잠재운 겁니다.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했던 독일이 어떻게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 현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영국 박물관과 이 BBC 방송은요, 독일이 어떻게 이 강대국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풀이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요, 영국 박물관과 BBC가 공동 기획한 역사 프로젝트 중에서도 유럽사의 서문을 장식한 독일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책 한 권에 다룬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아마도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역사 속에서 아주 굵직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 영국 박물관장인 닐 맥그리거의 견해를 덧붙여서 풀어내고 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영국 박물관장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박물관에서 아주 재밌는 도슨트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이 첫 페이지를 좀 열어보면요. 독일의 기념비가 먼저 나옵니다. 이 독일뿐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는요, 이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들
개선문들이 이 유럽의 곳곳에 세워진 셈입니다. 이 독일의 개선문은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개선문은 비록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지만 이 훼손된 면의 세부 장식을 전혀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요. 대신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승리에 헌정되고 전쟁으로 파괴되어 평화를 역설하는 이라는 그런 문구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조금 풀어보자면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성공과 더불어 아주 쓰라린 패배와 또 죄의식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선문이라는 겁니다. 또 동일을 떠오르면요, 반성의 나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예전부터 아주 작은 단위로 그 자율적인 국가들로 나뉘어서 정치 분권화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 또 때로는 갈등이 많았기도 했는데요. 일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그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 전쟁 때 일부 소국가가 그 독일 내에 다른 지역을 공격한 그런 일례도 있다고 해요. 이런 독일의 서사 또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개선문인 셈인데요. 최근 이 독일의 개선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내에서는 승리와 패배를 함께 기록한 개선문이고 동시에 독일 내의 일부 국가가 언제든지 외국처럼 적이 될 수 있다는 다소 껄끄러운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비라고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고 또 깊네요. 정말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듣는 기분인데 책 속의 다른 내용도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요. 네. 600페이지에 달할 만큼 정말 두껍긴 한데요. 하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정말 술술 익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독일은 반성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인데 이를 대하는 이 독일 정부와 또 국민들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책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독일 수도 한복판에 설치된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으로 학살된 수많은 유대인을 기리면서 세운 추모비인 건데요. 사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이 수도 한복판에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나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는 건물 또는 기념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의 기념비는 이번에도 역시 다른 건데요. 자신들이 그 저지른 범죄를 아주 뼈아프게 기억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한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높이 미래를 달라지게 함이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특히나 놀랐던 부분은요, 그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또 이보다 훨씬 더 끔찍했던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독일인을 그 추모하는 연례 행사를 전혀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이 재생을 다하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 gat혀서 끔찍한 죽임을 당한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독일에서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약 18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각 나라에서 그 호국 영령들의 기념식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으로 지킨 나라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 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자국민들의 피해를 추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그 해답을 이 책 속에 나온 부분을 좀 대신 좀 읽어드릴게요. 네. 베를린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작은 도시 귀스트로. 그곳에서 개신교 교회로 사용하는 대성당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 있다. 수도 베를린에서 보았던 하늘로 치솟은 기념탑이나 환하게 불을 밝힌 무덤은 이곳에 없다. 그 대신 흔히 천사라고 불리는 청동상이 대성당 천장에 매달려 수평으로 떠 있다. 사람 크기만한 청동상은
기독교 전통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오래된 세례단 위에 매달려 있다. 밑에는 월계관 모양의 둥근 철제 울타리가 있고 천사는 그 위 하늘에 떠 있다. 천사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여기서 전쟁은 내면화되며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침묵으로 한층 극대화된다. 천사는 두 눈을 감고 있는데 전쟁의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이 조각상은 조각가 에른스트 바를라흐의 작품이다. 지금까지 이 천사는 추모하되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받았다. 바를라흐 스스로도 이 천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대하는 태도, 즉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반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 추모하되 책망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수도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세우고 또 예술 작품으로도 반성과 추모의 마음을 보이는 이 독일 국민들의 태도는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 예전에 독일의 작은 지방인 그 드레스덴이라는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햇볕이 정말 너무 뜨거워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좀 쉬자 해서 갔던 곳이 아주 작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사전에 잘 알지 못했고 또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어서 그냥 들어가서 더위나 좀 식혀야지 해서 갔던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나 볼 법한 그 희생자들의 사진이나 혹은 그 당시 독일 정부의 행태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같은 일개 관광객조차 아무 때나 이렇게 무료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 독일 각 지역에 이런 반성과 추모를 하는 공간이 정말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특히나 이 정말이지 비인간적으로 학살했던 그 부분을 직시하고 그리고 또 이 반성하는 태도가 비록 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후의 태도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세대가 벌인 끔찍한 일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후세대가 두고두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당장 독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책 한 권으로 여행을 못 떠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요 여행을 정말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네, 저도요. 네, 사실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드디어 비로소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여행하기 전에 꼭 그 나라의 역사나 혹은 명소나 아니면 이제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여행을 떠나는 편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는 만큼 더 많이 그리고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개선문도요.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바를라흐의 천사 동상도요. 사실 그냥 보면 일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나 혹은 이면을 알고 본다면 조금 더 그 감흥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 이 여행 계획들을 정말 많이 세우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와 연관 있는 다른 나라 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벌써 마지막 세계 여행입니다.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조금 많은 나라들을 한꺼번에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네, 서경식 선생님의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영국의 런던이나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짤츠부르크나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요. 여행하면서 그런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한 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